상시 한바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로봇을 주제로 하는 도립 테마파크 경남 마살 로봇랜드에 있는 놀이기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스카이타워는 높이 올라가서 돌고 떨어지면서 끝난다. 보통 65m 정도 높이 드롭타워의 낙하속도가 대개 95에서 98km인 것을 감안하면 스카이타워의 낙하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다. 별자리 여행은 긴 막대의 끝에서 회전하는 원판의 의자에 타며 그 막대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궤도가 비스듬하다. 회전 기어는 마살 로봇랜드에 있는 어트랙션 중 하나이며 계속열차 바로 맞은편에 있다. 에버랜드의 렛츠 트위스트와 유사한 어트랙션인데 렛츠 트위스트처럼 바닥이 없으며 옆으로 90도 기울어진다. 차이점이 있다면 렛츠 트위스트는 바람개비 모양이지만 회전 기어는 프로펠러 모양이며 렛츠 트위스트는 운행 내내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 반면 회전 기어는 자전만 하며 기둥이 돌아가며 공전과 비슷한 걸 하긴 하지만 아주 가끔 돌아가는 정도이다. 물론 렛츠 트위스트와 비교했을 때 높이는 5m 정도 낮지만 돌아가는 속도도 렛츠 트위스트보다 빠를 뿐더러 출발할 때 올라가면서 점점 옆으로 기울어지는 듯 누가 더 무섭다고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렛츠 트위스트와 맞짱을 뗄 수 있는 스릴 강도이며 맞서 타보면 렛츠 트위스트 타는 느낌이다. 렛츠 트위스트와 유사한 어트랙션이라 에버랜드의 T-스플랫에서 떨어질 수 있는 소지품은 렛츠 트위스트에서도 절대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꽤나 빠르게 돌아가므로 여기서도 T-스플랫이나 맞은편에 있는 계속 열차에서 떨어질 수 있는 소지품은 절대로 가지고 타면 안 된다. 특히 회전 기어는 렛츠 트위스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대기 라인이 있으므로 소지품이 떨어질 경우에는 롤러코스터처럼 뒤에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맞는 게 아닌 몇십 명의 사람들이 묵직한 금속 덩어리를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 게다가 회전 기어의 최고 높이는 15m, 아파트 5, 6층에 달하는 높이라 소지품을 들고 타는 행위는 즉 5, 6층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금속을 투척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별일 없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면 소지품은 꼭 보관함에 넣고 타자. 계속 열차는 마살 로봇랜드에 위치한 롤러코스터이자 마살 로봇랜드의 기암급 어트랙션이다. 경주월드 드라켄에 이어 국내에 두 번째로 등장한 수직 낙하 롤러코스터이며 동시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탑펫 롤러코스터이다. 높이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속도는 우리나라 롤러코스터 중 중상위권에 속하는 숨겨진 스릴 롤러코스터이다. 스테이션에서 출발하며 오른쪽으로 턴 후 곧바로 리프트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 구간은 비교가 안 되지만 수직 상승 구간만 고른다면 일본 휴지카 아일랜드의 한때 세계 최대 낙하각도였던 121도 낙하로 유명한 타카비샤의 하위 호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다. 이후 정상에 도착하면 바로 90km의 속도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듯이 하강한 뒤 곧바로 360도 회전 구간에 접어들고 뱀처럼 베베 꼬아진 코스코르 트랙과 옆으로 매달린 것 같은 S자 레일을 지나고 찌그러진 듯한 특이한 다이브 루프를 지난 뒤 방향을 다시 스테이션 쪽으로 꺾은 다음 두 번의 에어타이 원덕 구간과 코스코르 구간 그리고 마지막 에어타이 원덕 구간을 지나 급정거하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시기다. 리포트 구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회전 코스와 급하간 코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타려고 로봇랜드에 간다라고 할 정도로 로봇랜드에 밥줄이 할 수 있다. 하긴 그도 그렇게 지글 로봇랜드의 유일한 기암급 롤러코스터이고 스릴 어트랙션도 스카이타워나 새로운 항해, 로코선장 해적선, 회전 기어밖에 없으며 해석 열차를 제외한 어트랙션들은 다 테마파크에서도 볼 수 있는 기구들이다. 그렇게 현재 로봇랜드는 해석 열차에 거의 의존한다고 봐도 된다. 탑승해보면 떨림이 많이 있어 승차감이 같은 수직 낙하 롤러코스터인 드라켄이나 자이언트 스플래시에 비해 많이 부드럽거나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불안정한 승차감으로 인해 낙하하거나 회전할 때 더욱 짜릿하다는 말도 있다. 새로운 항해는 마살 로봇랜드에 위치한 슈퍼흐름 라이드이자 마살 로봇랜드의 2대 롤러코스터 중 하나이다. 국내에 단 2대밖에 없는 워터 롤러코스터이지만 스릴 강도 때문에 기암 취급을 받을 수는 없다. 썸머리 스플래시도 비슷하게도 체일 리프트로 올라가고 작게 한 번 낙하 그 다음 바로 크게 한 번 낙하 이게 끝이다. 썸머리 스플래시 못지않게 꽤나 단조로운 트랙을 가지고 있다. 대신 높이가 꽤나 높고 각도도 일반 코스코르 롤러코스터 낙하각도인 45도보다 가파른 70도에다 속도도 상당해서 낙하 순간만큼은 큰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3분이라는 탑승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낙하 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트랙의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릴 지속 시간과 물튀김을 다 합쳐도 썸머린 스플래시의 절반인 6초밖에 안 된다. 물론 그 유명한 썸머린 스플래시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지어진 시설인 만큼 주변에 바위를 세워놓는 등 시설이나 경치는 이게 훨씬 좋아도 에어타임과 물튀김은 적지만 썸머린 스플래시와 비교했을 때나 물튀김이 적지. 사실은 웬만한 후름 라이드처럼 조금 젖는 게 아닌 놀이기구를 보통 후름
후름라이드의 2배 각도인 70도로 낙하시켜 이것 또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물폭풍을 일으켜 탑승자들을 안전지대 제공 없이 그냥 홀딱 젖게 한다. 일단 웬만한 워터 놀이기구보다 훨씬 많이 튀며 더 나아가면 에버랜드의 썬더펄스를 넘을 정도이다. 심지어 모든 걸 고려해봤을 썸머린 스플래시의 하이오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썸머린 스플래시와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낙하구간 맞은편에 관광객들의 명소인 다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필 보트가 낙하할 때 그 다리로 지나가면 자기가 이걸 타지도 않았는데도 거기서 홀딱 젖는다. 이게 워낙 물이 많이 튀다 보니 이걸 또 활용해서 낙하구간 맞은편에 다리를 설치한 것이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낙하하고 나서 물폭풍을 일으킨 직후에 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젖는 게 싫어서 이걸 안 탔는데도 홀딱 젖을 것이다. 동조월드와 마찬가지로 가끔 직원들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맞아 홀딱 젖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로봇랜드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신입 알바생 캐스트들이 타이밍을 못 맞추고 맞는 듯. 또한 썸머린 스플래시와 마찬가지로 우비를 입든 고개를 숙이든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꽁꽁 싸매도 무용지물이 되어 그냥 젖는다.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사람들이 우비가 거의 필수라고 말하지만 뭐라든 다 똑같이 홀딱 젖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우비를 살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썸머린 스플래시와 비교될 정도로 꽤나 물튀김이 세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무서워 보이지만 드래곤 2번 연속 낙하 하나가 전부여서 실제 스릴 강도는 썸머린 스플래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후름라인드 기종 중에서도 약한 편이다. 또한 사람마다 썬더펄스보다도 훨씬 하강 감이 약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한참 부족한 스릴을 물튀김과 높이, 낙하 각도로 커버하고 있는 셈이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에 있는 놀이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산 로봇랜드 가보셨나요? 1시간 밖에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